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 이 순간 미국 주택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난방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기술입니다.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한국의 온돌 기술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오늘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 난방 기술이 어떻게 21세기 최고의 기술로 진화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난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독일 하면 정밀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한국산 보일러가 나타났고 순식간에 1위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미국 건축 전문가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 난방 기술로 1위라고? 이게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식 바닥난방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입을 모았어요. 동일하게 표현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난방이다. 생각해보세요. 추운 겨울 아침에 침실의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면, 발이 닿는 순간부터 온기가 전해진다면, 그게 얼마나 쾌적하고 편할까요? 미국인들이 감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 밖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보일러의 성공을 보더니 갑자기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온돌 기술은 원래 우리 것이다. 우리가 먼저 했다. 이 주장이 나오자 전 세계가 어리둥절해합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알려면 이 두 나라의 난방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먼저 알아야 해요. 중국은 정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보일러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즉각적으로 온돌은 원래 중국의 캉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천 년 전 중국에서 캉이라는 난방 방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캉은 정말 원시적인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불을 직접 떼서 돌을 달구는 방식이거든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방식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연기가 너무 많이 새어나갔습니다. 실내로 새어나오는 연기가 무려 30% 정도나 됐거든요. 둘째,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통제가 어려워서 너무 뜨거워졌다가 나중에 식어버리는 시기였어요. 효율성과 안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미국 건축 전문가들이 중국의 주장을 들었을 때 반응이 정말 냉담했습니다. 잠깐, 이걸 기술의 기원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무언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단순히 불로 돌을 데우는 것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동차의 역사를 따져보면 수레에서 시작되지만 현대 자동차를 수레의 진화라로만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온돌은 정확히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국 온돌의 핵심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입니다.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열을 분리하는 과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식 온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과 연기가 발생합니다. 둘째, 그 열과 연기는 구들장 아래의 특별한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이 통로가 정말 핵심인데요. 이 구조를 통과하면서 열은 구들장에 머물게 되고 연기는 계속 흐릅니다. 셋째, 결국 열은 바닥과 벽을 데워서 실내의 모든 공간을 균일하게 따뜻하게 만들고 연기는 굴뚝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온돌의 열효율이 무려 95%에 달한다는 거예요. 95%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다시 말해, 불로 만든 에너지의 95%가 실제로 난방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낭비가 극도로 적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가? 연기는 깨끗하고 실내 공기는 쾌적하고 난방 비용은 저렴해집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건축 전문가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고대 난방 방식이 아니야. 이건 공기역학적 설계다. 현대 과학이다. 정말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2000년 전에 나온 개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현대 물리학과 공학의 결정체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국의 강은 단순히 불로 돌을 데우는 것이었고 한국의 온돌은 열과 연기를 분리하는 과학적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덜 중요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미국 건축 전문 잡지들은 한국 온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온돌은 에너지, 효율의 교과서다. 전 세계 난방 방식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먼저 미국식 난방입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서 데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기순환 과정에서 열 손실이 상당했거든요. 덥게 데워진 공기가 방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벽, 천장, 창문을 통해 열이 손실되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욕실에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식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은 유럽식 난방입니다. 라디에이터 방식이죠. 벽에 붙인 라디에이터에서 열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따뜻하다는 거고 단점은 난방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라디에이터 근처는 덥지만 방의 반대편은 여전히 춥거든요. 균일한 온도 유지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온돌입니다. 바닥 전체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발이 닿는 순간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바닥 전체가 데워지니까 실내 공간이 균일하게 따뜻해집니다. 게다가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니까 비용 효율도 훨씬 좋아요.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방 장치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왜 미국 주택 시장에서 한국 보일러가 1위를 차지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수준까지 갔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중국은 강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중국의 강은 현대 생활에 맞지 않았거든요. 연기 문제, 효율성 문제, 무엇보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온돌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시켰어요. 첫째, 도시 가스가 나오자 도시 가스를 활용한 온돌 보일러를 만들었습니다. 장작을 태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둘째, 전기가 보편화되자 전기 패널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더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스마트 시대가 오자 스마트 난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으로 집의 난방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미리 따뜻하게 데워놓을 수도 있고 에너지 효율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된 두 나라의 난방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던 거예요. 중국은 원시적인 형태 그대로 머물렀고 한국은 핵심 원리는 지키면서 끊임없이 현대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 보일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제 그 바람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중동으로, 러시아로까지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K보일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보일러는 조용하고 빠르고 따뜻하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크게 줄었다. 정말 쾌적하다. 다신 다른 방식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입소문들이 SNS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난방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이 세운 새로운 표준을 따라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 와중에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은 한국 기술이 세계를 장악하자 뒤늦게 다시금 원조는 우리다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사였어요. 미국 소비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 주장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체감한 건 단 하나였으니까요. 한국 방식이 훨씬 따뜻하고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쾌적하다. 이게 전부였어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경험이 더 중요했던 거죠. 기술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시대였던 겁니다. 누가 먼저 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했는가가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주장은 시간 속에서 사라졌고 한국의 온돌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 전 고대의 과학이 21세기 최첨단 보일러 기술로 완성되기까지 한국 난방 기술은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보일러는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온돌 기술이 단순한 고대 난방 방식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발전해 나간 과정,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기술의 발전은 역사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의 혁신으로 완성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